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뉴스 앵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떤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제 정권을 잡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칼끝이 향하는 대상은 바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위험한 정당 해산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을 향해 내란 정당, 국정마비 세력이라며 해산 심판을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거꾸로 자신들이 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신박뉴스에서는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당 해산 논란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추적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민주당의 전략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마주한 총체적 위기를 날카롭게 분석하겠습니다. 나아가 2019년 문재인 정권 시절의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사태를 복기하며 정당 해산이 어떻게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어 왔는지 그 위험한 실태를 고발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25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국정이 운영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통합진보당보다 더 위험한 체제의 전복 세력이라 칭하며 통진당 해산의 선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정당 해산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무려 186만 명이 넘는 경의적인 동의를 얻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해산 청구 권한이 없습니다. 정당 해산 제소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청와대가 청원에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원 자체가 정치적 압박이었지만 이 사건은 정당 해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소모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결국 그때의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되었고 똑같은 프레임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보수 정당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적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 6.3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며 정권은 뒤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순식간에 야당으로 전락했고 정당 해산이라는 칼끝은 이제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당 해산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그 공포가 증폭되며 스스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채널을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홍준표 인용 자막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 음모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내란 특검법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국민의힘이 해산된다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위기 경고를 넘어 당 전체를 향한 저주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당대표와 대선 주자를 지낸 중진 정치인이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향해 연일 해산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붓는 모습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당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책임감 대신 스스로를 관찰자로 두며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언행.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을까요? 오히려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은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세운 통합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했다 하더라도 제1야당을 통째로 해산시키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설령 국민의힘이 해산된다 해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 신당을 창당해 더욱 강한 결속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 민주당이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이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질환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갈등과 내부 분열은 민주당의 직접적인 공격 없이도 보수 진영의 힘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정치가 헌법을 도구로 삼아 파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허용한 최후의 그리고 극도로 신중해야 할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비상수단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소비하고 내부 권력 투쟁의 명분으로 삼는 모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일 뿐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상대를 해산시키라 외치고 자신이 야당이 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 무책임한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산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내가 더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선거에서 이기는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의 멸망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니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낼 기회를 놓친 것이 지금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물론 190석에 육박했던 거대 야당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보수 정당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헌정 질서와 국민의 상식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애써 발톱을 감추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